안녕하세요. 인생정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노인 기초연금 폐지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노년의 현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뉴스 보면 노인 기초연금과 관련된 소식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뉴스 보면서 마음이 참 불편해요. 65세가 넘어도 일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현실을 전혀 모르는구나 싶어요. 맞아요. 65세 넘은 어르신들이 무슨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말인지.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던 김 할아버지 기억나요? 70대 중반인데도 매일 밤 추운 경비실에서 근무하시다가 결국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셨잖아요. 기억나요. 그 할아버지 이야기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새벽에도 항상 밝게 인사해 주시던 분인데 그 나이에 야간 경비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더 슬픈 건 그 일마저도 이제는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경비원도 이제 젊은 사람들로 대체되는 추세라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통계를 봐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취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대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어르신들이 적응하기도 전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문제예요. 대부분이 저임금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라 건강 유지하면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은 대기업 임원이 75세까지 월급 받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기초연금 34만 8천 원이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건데 그걸 못 받는다고요. 네. 실제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노인들도 꽤 많아요. 그 금액이 작아 보여도 그걸로 쌀 사고 약값 쓰고 전기세 내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굶어 죽으란 말이냐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읽은 기사에 보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더라고요.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0%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대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 통계가 더 충격적인 건 다른 나라들은 노인 빈곤율이 평균 13% 정도인데 우리는 3배가 넘잖아요. 게다가 독거노인 비율도 계속 늘고 있어요. 자식들과 함께 사는 문화가 사라지면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의료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기초연금으로 약값도 감당하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본 할머니 기억나요? 봉지에 빈 캔이랑 종이 가득 담고 계시던. 그분도 아마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실 거예요. 맞아요. 몸도 불편하신데 그 무거운 봉지를 들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에요.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존선이자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끈이거든요. 그쵸. 나이 들어 일자리가 없는 건 개인 탓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예요. 근데 거기다 기초연금까지 못 받으면 집세도 못 내고 병원도 못 가고 노숙자 되는 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연결끈 하나만 끊어지면 바로 위기 상황이니까요. 우리 옆 동네 박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기초연금으로 월세 내시다가 정책 변경으로 자격이 안 된다고 통보받고 결국 고시원으로 옮기셨대요. 아, 정말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평생 일하시다가 노후 대비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에게 기초연금은 정말 마지막 보루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가 늦게 시작됐잖아요.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은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못 받으신 세대예요. 맞아요. 그 세대는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는데도 지금은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전통적인 가족 부양 체계는 무너졌는데 사회적 안전망은 아직 불완전하니까요. 그래서 기초연금이 없어지면 그분들은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65세부터 기초연금 받을 줄 알고 그 나이까지 겨우 버틴 분들한테 이제 와서 그것도 못 준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기대하지 말라는 사회는 결국 희망 없는 노후를 뜻하잖아요. 그게 바로 정책이 사람을 포기하게 만드는 순간이에요. 최근 어떤 어르신은 인터뷰에서 나라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그마저도 줄인다니 서러워서 눈물이 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이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노인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존엄한 노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불안한 건 지금의 논란이 마치 노인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더 슬퍼요. 그게 정말 무서운 부분이에요. 사회가 생산성만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픈 사람들도 다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논란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를 대입시키는 프레임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마치 노인 복지가 젊은 세대의 부담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더 위험한 지점이에요.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건 결국 사회 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초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노인도 자립해야 한다는 말이 나쁘진 않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없이 말만 던지면 결국 책임 전가잖아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그 나이를 맞이해요. 지금은 누군가의 일이지만 언젠가는 내 이야기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현재 우리가 만드는 정책과 시스템은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사실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세금 구조를 조정한다든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인다든지요. 맞아요. 또 노인 일자리를 단순히 자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세대 통합형 주거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과 노인이 함께 살며 서로 돕는 모델도 외국에서는 성공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세대가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것인지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사회가 미래의 우리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인생 정원은 단지 정보만 전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공감을 나누고 현실을 함께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기초연금 논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모두의 노후가 걸린 문제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